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이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하면서 방구석에서 좋은 중고차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구석에서 좋은 중고차 고르기 전문가고요. 저는 이제 중고차 업계 전문가는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방에서 좋은 중고차 고르는 그 분야의 전문가고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팁은 완전 개꿀 팁, 고품격 닥신TV에서나 나오는 이런 아주 고품격 추론인데 너무 좋은 내용이라서 제가 사실 돈을 받고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 채널에 처음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다 채널 끄고 나가시고 구독도 끊으시고 그동안 제 채널을 계속 꾸준히 많이 봐오고 사랑해 주신 분들만 이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예전에 언급한 적이 있긴 한데 제가 돌이켜보면 이 추론이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나가세요. 다 관계 없으신 분들은. 제 채널을 정말 좋아해 주시고 쭉 구독해 주신 분들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중고차를 고를 때 우리가 이제 항상 문제가 뭐냐면 이게 사회적 거리 두면서 좋은 중고차를 고르는 거기 때문에 실제 오프라인에서 차를 우리가 보지 않고 산단 말이에요. 뭐 가서 보더라도 대충만 보고 사는 거고. 그러니까 실제 차에 대한 점검을 이제 랜선을 통해서 이제 방구석에서 사회적 거리 두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한계가 있지 않냐라는 어떤 공격을 받을 수 있죠. 이거에 대한 대응책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통 설명드리는 몇 가지 필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카이스토리, 성능 기록부 그 외에 몇 가지 추론들이 있는데 사실 요거 이제 생각해 보세요. 카이스토리만 봐도 많이는 걸러집니다. 그러니까 다 걸러지는 건 아닌데 많이는 걸러져요. 무슨 얘기냐? 기본적으로는 때려 박으면 보험 처리를 안 하기가 쉽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보험을 들고 있는데 뭐 수리비가 500만 원, 1000만 원 나왔는데 보험 처리를 뭐 안 한다는 게 상식적이진 않으니까. 그래서 카 히스토리만 봐도 크게 때려 박은 사고들은 걸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사고들은 더 안 걸러질 가능성이 높겠지만 크게 때려 박은 사고에 대해서는 이게 센시티비티가 꽤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성능 기록부 원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엔카에 올려놓은 내용 말고 구입하실 때 꼭 원부를 확인하십시오. 자, 근데 성능 기록부 원부에다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거짓으로 기록하는 게 정상적인 성능장에서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이 뭐 행정적인 구속력이 영업 정지까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필터만 통과해도 이제 많이 걸러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알려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중고차 딜러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중고차 거래할 때 개인 거래를 하면 직거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간에 누가 관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진짜 그 물건을 가서 정말 파악해야 돼요. 상사 매물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한번 걸러진 매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중고차 상사의 딜러가 그냥 랜덤으로 차량을 막 사가지고 판매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중고차 딜러도 차량을 매입을 한단 말이에요. 차량을 매입을 하는 하나의 말하자면 중고차 시장의 소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딜러들은 본인 성향에 맞는 매물들을 주로 매입을 합니다. SK 엔카 사이트를 계속 보다 보면 그런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저도 옛날에 산타페 DM을 팔 때 SK 엔카에다가 이제 개인 매물로 올려놨더니 뭐 대구에서 딜러분이 연락이 와요. 그래서 자기 이 차 사겠다, 뭐 KTX 타고 출발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전화가 옵니다. 나는 개인 매물로 내놔서 개인한테 팔겠다고 내놨지만 딜러도 연락이 와요. 본인 마음에 들면 원거리에서 사러 옵니다. 가격하고 카이스토리 보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딜러도 본인 마음에 드는 매물들을 이제 매입을 하고 그 매물을 상품화 작업해서 판매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우리들은 개인들은 사실 차를 그렇게까지 잘 볼 줄은 몰라요. 닥신 너는 뭐 전문가니까 알지 않냐? 저도 잘 몰라요. 저는 방구석에서 하는 사람인데 제가 그렇게 잘 알진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께서 친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힘쓰는 아들 10명보다 머리 쓰는 아들 1명이 낫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진짜 ATP 막 쓰면서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것보다 방구석에서 ATP 몇 개만 쓰면서 이렇게 클릭 몇 개 하면 충분히 힘을 쓰는 아들 10명보다 그냥 이렇게 ATP 몇 개만 쓰면서 머리만 써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차량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 딜러의 성향을 보면 되는 건데 딜러는 전문가예요. 이거 의심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딜러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침수차인지 뼈 따고 먹은 사고차인지 이게 뭐 운행하는데 문제가 있는 차인지 누유차인지 딜러는 다 알아요. 그분들은 다 압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원리를 이용하면 딜러들을 대략 성향을 가를 수 있습니다. 뭔가 닥신 스타일에 맞는 딜러가 있고, 뭔가 닥신이 사면 안 된다고 했던 그런 유형의 매물을 갖고 있는 딜러를 소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전손 차량을 매입한 딜러가 있으면 그 딜러는 그냥 소거해 버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실제 상황에서 내가 어떤 고른 차가 있는데, 그 차가 뭐 카이스토리도 괜찮고 성능 기록부도 괜찮고 내가 사도 될지 말지 고민하는 단계인데, 이거 진짜 사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이제 어떻게 하냐. 그 딜러의 다른 매물들을 보는데, 그 딜러가 갖고 있는 다른 매물들 중에 예를 들면 안 좋은 매물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전손차가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전손차는 사실 이제 중고차 시장에서 뭐 가격이 진짜 싸다면 중고차 시장에서의 상품성은 있지만 닥신이 좋아하는 매물은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 저는 뭐 전손차를 추천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손차를 갖고 있으면 그 딜러는 그냥 다 소거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냥 룰 아웃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저한테 역으로 다시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 좀 전에 그 골랐던 그 차는 카이스토리 괜찮고 성능 기록부 괜찮으면 괜찮은 차 아니에요? 그 딜러가 갖고 있는 다른 매물이 전손차가 있더라도 그거 왜 그 매물까지 소거하는 거예요? 그 매물은 괜찮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저도 그건 몰라요. 저도 모르는데, 자, 우리는 확률 싸움을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차를 양성이라고 생각하고 나쁜 차를 음성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는 확률 싸움을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좋은 차를 놓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나쁜 차를 선택하면 안 돼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실수로 우리가 이렇게 차량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진짜 좋은 차인데 혹시나 싶어서 나쁜 차로 분류해서 놓치더라도 그건 괜찮아요. 즉 전문용어로 위음성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좋은 차인데 이거를 이건 좀 나쁜 차일 수도 있겠는데 하고선 이렇게 소거를 해버려도 그거는 괜찮아요. 훨씬 더 중요한 거는 나쁜 차인데 이거 좋은 차인가라고 고르면 안 돼요. 이런 걸 이제 위음성, 그러니까 좋은 차인데 나쁜 차로 우리가 분류하는 거. 위음성은 많아도 괜찮아요, 사실. 물론 아깝긴 하지만 대신에 위양성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쁜 차인데 이걸 좋은 차라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스레시홀드 값을 이렇게 높이는 겁니다. 이렇게 높여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그 딜러가 갖고 있는 매물들 중에서 뭔가 나쁜 예후인자들을 갖고 있는 거, 뭔가 닥신이 좋아하지 않는 예후인자를 하나라도 갖고 있는 딜러들은 그냥 다 날려버리는 겁니다. 제일 날릴 만한 강력한 나쁜 예후인자 뭘까요? 전손차, 그 다음에 뼈 따고 먹은 차, 이런 차들을 한 대라도 갖고 있는 딜러를 날리는 겁니다. 내가 고른 차는 비록 괜찮은 차인데 그 매물을 갖고 있는 딜러의 다른 매물이 뼈 따고 먹은 차여서 내가 고른 매물을 날린다면 이거 아깝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딜러가 성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뼈대 먹은 차는 매입을 안 하는 딜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딜러가 좀 성향이 있어요. 거의 완전 1인 소유의 키로수가 작은 차들만 매입하는 딜러도 있습니다. 되게 이상한 딜러도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 딜러 매물을 하나 촬영을 해놨다가 완전히 통으로 폐기를 했는데 너무 독특한 매물들만 이제 수집하시는 분이라서 너무 그게 티가 나갖고서는 조금 요거는 좀 무리가 있겠다 방송하기. 그래서 완전 폐기를 했는데 완전 개꿀잼 영상이었는데 그건 제가 영상을 내보낼 방법이 없습니다. 좀 너무 캐릭터가 특이해서 매물들이 그 딜러의 성향을 좀 따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좀 우리가 이제 좋아할 만한 딜러는 명의 변경이 많지 않고 뼈 따고 먹지 않고 카이스토리 깨끗한 그런 차량들 위주로, 그리고 성능 기록부랑 카이스토리 다 오픈해 놓고 그 다음에 SK 엔카 진단받은 차들 위주로 갖고 있는, 거의 다 매물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딜러면 닥신이 좋아하겠죠. 근데 뭐 프레임 먹은 사고가 있다든지, 혹은 성능 기록부나 카이스토리 둘 중에 하나라도 오픈을 하지 않는다든지, 뭐 명의 변경이 지나치게 많은 차를 매입한다든지, 뭐 하여간에 이런 게 한두 개라도 있으면 그 딜러는 소거하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딜러는 모든 걸 다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가서 뭐 아무리 난리쳐도 딜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괜찮은 딜러, 닥신 스타일의 딜러를 찾으면 그 딜러가 갖고 있는 매물들은 괜찮은 매물인 겁니다. 그 딜러도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지 않냐. 그 딜러도 모르는 거는 우리도 알 필요가 없어요. 중고차 사면서 그런 내용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신차 사세요. 그런 분은 중고차 사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예제를 들어가 볼게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딜러의 성향을 보는 거니까 차는 보지 말고 그냥 그 딜러 스타일만 보시면 돼요. 자, 이 차량은 현대 그랜저 IG 3.0 익스클루시브인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보험 이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이력을 보시면 명의 변경 없고 카이스토리 내역 아예 없습니다. 그냥 완전히 깨끗합니다. 자, 카이스토리에서 많이 걸러진다고 해서 사실 카이스토리를 벗어나기 참 힘듭니다. 때려박은 차가. 그래서 이 차는 그냥 카이스토리만 봐도 거의 확실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자, 성능 점검 보시면 외판 문제 없고 뼈다구 문제 없습니다. 이 차는 뭐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이 SK엔카 사이트에 올라온 이 내용만 보시지 말고 실제로 거래할 때는 반드시 성능기록부 원본을 꼭 보셔야 됩니다. 이 매장에 출발하기 전에 성능기록부 원본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세요. 정상적인 딜러면 안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때 이상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ATP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차량은 거의 확실해 보이고 SK엔카의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차는 거의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어렵지 않죠. 자, 이 딜러가 설명을 써놓은 걸 보시면요. 외관 내관 특 A급 양호한 차량만 판매합니다 라고 써놨는데요. 이게 뭐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 이 딜러는 실제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SK엔카의 PC 버전으로 오시면 그 딜러에 판매자 설명이라는 탭이 있고 판매 중인 다른 매물을 볼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볼게요. 이 딜러의 개인 정보는 제가 조금 올리기가 어렵고요. 기본적으로 보면 2011년도부터 활동한 아이디고 전체적으로 판매 대수는 900대, 최근 1년간 300대, 판매 중인 매물 35대로 굉장히 활발하게 판매 중인 딜러분입니다. 자, 이 딜러분이 갖고 있는 매물을 대략적으로 한 보이는 대로 다 제가 열어볼게요. 그냥 위에서 8개 임의로 열었고요. 이 8개의 상태를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매물은 벤츠 C클래스인데요. 차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차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보험 이력 보시면 명의 변경 한 번 있고 카이스토리 내역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벽하게 깨끗한 차량입니다. 카이스토리만 봐도 이 차는 거의 문제가 없겠구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성능 점검 보시면 외판 뼈다구 문제 없습니다. 이 차량은 SK엔카에서 한 번 더 진단 받아서 외판도 교환이 없는 차량입니다. 뭐 더 이상 생각할 게 없습니다. 이 딜러의 다른 매물 보겠습니다. 차량은 중요한 게 아니고 명의 변경 횟수 1회, 카이스토리 내역 아무것도 없습니다. 명의 변경은 2018년도 1월 30일 날 출고돼서 2021년도 2월 3일에 소유자 변경이 있었던 걸로 보건데 이쪽 상사로 명의 이전이 된 거고 이 차량은 1인 소유 차량이고 카이스토리 내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속됩니다. 이 딜러의 다른 매물을 볼게요. 매물이 중요한 건 아니고 보험 내역 보겠습니다. 명의 변경 없고 카이스토리 내역 전혀 없습니다. 자, 보시면 외판 문제 없고 뼈다구 문제 없습니다. 이 차량도 SK엔카에서 한 번 더 진단받은 차량으로 외판 교환도 없습니다. 이런 차는 때려 박았을 가능성이 상식적인 선에서 그냥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매물 보겠습니다. K7이고요. 보험 내역 보겠습니다. 자, 명의 변경 1회 있고요. 보험 처리 내역 없습니다. 2016년도 3월 17일 출고됐고 21년도 1월 14일 소유자 변경이 있어서 상사 명의로 변경이 된 것 같고요. 카이스토리 내역 전혀 없습니다.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쌍용 코란도고요. 카이스토리 보시면 이 차는 명의 변경이 3회 있고 보험 처리 내역은 45만 7천원 있습니다. 명의 변경이 조금 있기는 있지만 뭐 저는 이제 명의 변경 없는 차를 좋아하지만 뭐 있을 수도 있긴 있는 거고 카이스토리 내역 보건데 뭐 실제로 어디 때려박은 차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6월 10일 출고됐고 17년 3월 17일 날 아마 상사로 넘어오고 17년 4월 20일 날 두 번째 소유주가 매입을 하고 21년도 2월 5일 날 이쪽 상사에서 매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성능 점검 기록부 보시면 외판 문제 없고 뼈다구 문제 없습니다. 다음 매물 보겠습니다. 벤츠 E클래스고요. 자, 명의 변경 없고 보험 처리 내역 전혀 없습니다. 그냥 완전히 깔끔합니다. 자, 외판 문제 없고 뼈다구 문제 없습니다. SK엔카에서 진단 한 번 더 받았고 외판 교환조차도 없습니다. 뭐 뼈다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이제 조금 힘들어지기 시작하는데 보험 처리 내역 빨리 볼게요. 자, 명의 변경 아예 없고 보험 처리 내역 전혀 없습니다. 자, 성능 점검상 외판 뼈다구 문제 없습니다. 자,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쌍용 티볼리고요. 자, 명의 변경 없고 보험 처리는 188만 9천원이 있고요. 각 내역을 보면 75만원, 17만원, 40만원, 59만 9천원, 단일 사고로 뭐 이건 70만원, 50만원, 10만원
원 이 정도의 사고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차는 자차 보험을 들고 타지 않은 기간이 2달 있지만 2달은 상관없는 것 같고, 뭐 명의변경이 있으면서 생긴 거거나 뭐 보험을 잠깐 까먹고 안 들었거나 이럴 수 있는 거고, 거의 대부분의 기간에 이제 보험이 들어있었죠. 이 2달만 빼고는. 보험 처리 내역은 굉장히 이제 지엽적인 자잘한 수준으로 이런 정도의 보험 처리 내역이 있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차도 SK 엔카에서 진단을 받았고 외판 벽다구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 딜러에 제가 매물들 그냥 위에서 보이는 거 대략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만 열었는데요. 8개가 다 거의 고민을 해보지 않아도 되는 정도로 이제 딱 캐릭터가 있죠. 거의 명의 변경이 없고 카이스토리 내역도 거의 없고, 뭐 이런 딜러가 전손 차량 매입할까요? 자, 이런 딜러가 침수 차량 매입할까요? 자, 이런 딜러가 잘 모르는 사람 왔다고 무슨 갑자기 사고차가 아닌 것처럼 막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막 감금해가지고 협박하면서 차량 판매할까요? 전 아닐 것 같은데요. 그 밑에도 매물이 많은데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저는 다 봤는데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딜러마다 캐릭터가 있습니다. 캐릭터가 굉장히 또 특이한 사람들도 있고, 요런 딜러분도 조금 좀 특이한 편입니다. 제가 이런 방송을 하면 염려스러운 게 저 딜러 누군지 알아내갖고 저 딜러한테 한번 연락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본질을 이해한 태도가 아닙니다. 정말 본질을 이해하면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사고 싶은 차를 골라서 그 고른 차의 딜러를 여러분이 성향을 직접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런 딜러분들은요 되게 많아요. 얼마든지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찾은 저 딜러가 진짜 제일 좋은 딜러야?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냥 이렇게 갖고 한 5분 만에 찾은 딜러예요. 이런 딜러분을 찾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 하면 되냐면, 여러분이 고르고 싶은 차종을 딱 골라서 그 카테고리 내에서 키로수 대비 가격을 비싸게 팔고 있는 매물을 하나 고르면 그 매물이 상식적으로 좋은 매물일 거 아니에요. 가격이 비싼 매물이니까. 그 매물을 갖고 있는 딜러는 그 매물을 샀으니까 좋은 매물을 사는 딜러잖아요. 그런 매물을 갖고 있는 딜러들은 보통 다 그런 매물을 사는 딜러들이에요. 그 반대가 그대로 성립합니다. 특정 카테고리 차량 안에서 제일 싼 낮은 가격 순으로 나열할 때 그럼 나쁜 차들이 먼저 나옵니다. 다 나쁜 차들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매물을 갖고 있는 딜러들은 또 캐릭터가 다 좋지 못합니다. 뭐 좋지 못하다고 하는 건 적절치 못하면 닥신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닥신 스타일의 딜러와 닥신 스타일이 아닌 딜러는 이게 같이 있지 않아요. 이게 좀 갈립니다. 물론 실제 세계는 약간 컨티뉴스하기 때문에 약간 그 중간지대도 있어요. 좀 애매한 혼합형. 좋은 매물도 갖고 있고 좀 안 좋은 매물도 이렇게 살짝 갖고 있어서 상황에 맞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대략적인 정규 분포를 그린다고 치면 제가 뭐라 그랬죠? 하나라도 안 좋은 매물, 뭐 예를 들면 전손이라든지 뼈다구 먹은 매물을 갖고 있는 딜러는 그냥 룰아웃, 소고시켜버려서 위 음성을 높이자. 즉 좋은 차라도 많이 놓치자. 왜? 나쁜 차를 절대 고르지 않기 위해서, 위 양성을 낮추기 위해서 스레시홀드를 높이자는 게 지금 이 추론의 핵심입니다. 중고차는 그렇게 해도 돼요. 왜 그렇죠? 대답이 나와야 이해를 한 건데, 여러분 차를 뭐 한 50대 사야 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차를 딱 한 대만 사시면 되잖아요. 중고차 시장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딱 한 대만 고르라고 하면 정말 이 알고리즘을 그대로 다 적용하시면 그 차가 나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셨으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데, 침수차 걸르는 방법 알려주세요. 허위 매물 걸르는 방법 알려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침수차, 허위 매물 지금 이 딜러분이 갖고 있을까요? 저는 갖고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번지수가 달라요. 침수차, 허위 매물, 뭐 전손차 이런 쪽 매물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이제 정상적인 상사 매물로 제가 볼 땐 침수차가 있기 쉽지 않은데, 정상적인 딜러는 아마 매입을 안 할 겁니다.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이거 우리가 걸을 수 있고, 위 음성을 높이면, 스레시홀드를 높이면 얼마든지 그걸 다 소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침수차 이런 거는 중고차 살 때 사실 실질적으로 거의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알려드려도 말을 듣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돈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택도 없는 가격의 매물을 올려놓는 이제 그런 거를 입지를 해요. 실제로 입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정상보다 비싼 매물, 좋은 매물은 입질이 오히려 적고, 정상보다 나쁜데 가격이 싼 매물,
그러니까 그런 매물들은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쪽은 입질이 막 엄청 많아요. 낚시할 때 보면 입질이 올 때 막 되거든요. 입질이 막 계속 오면 그냥 그쪽은 입질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고차 사서 뭐 수리비 때문에 뭐 개고생했다, 맨날 뭐 고치고만 살았다, 절대로 중고차 사지 마라 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그쪽의 매물을 산 거예요. 보통 그런 호구 스타일은 정비소에 가서도 또 당하기 때문에 막 무슨 뭐 BMW 뭐 샀더니 수리비 뭐 폭탄이다 이런 얘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뭔가 신차를 사서 보증만 끝나면 뭐 다 세상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자, 다음은 번지수가 좀 다른 매물인데요. 이 차량은 제가 이게 블러를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뭐 이 차량은 제가 뭔지는 말씀 못 드리고요. 가격대가 1,350만 원에서 1,880만 원. 동일 매물, 동일 키로수, 동일 연식이 대략 요 정도 시세를 형성하는데 이 차 가격은 1,350만 원이에요. 시세 중에 최저가입니다. 사실 물건의 상태를 가장 잘 반영하는 건 시세이기 때문에 최저가라면 안 좋은 매물일 겁니다. 좋은 매물이 최저가일 수가 없어요. 최저가의 매물을 딜러가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안 좋은 예우 인자입니다. 이 차량은 성능 기록부와 보험 이력이 오픈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차는 뭐가 문제일까요? 저는 잘 몰라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하면서 방구석에서 중고차 고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저는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렸어요. 성능 점검 기록부나 보험 이력 둘 중에 하나라도 올리지 않은 딜러 매물은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걸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알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이거 그래도 이거 가격이 좀 좋은데 이거 괜찮을 수 있지 않아요? 닥신형 이거 사도 돼요? 항상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은 안 좋은 예우 인자가 있는데 본인이 사고 싶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저한테 확인을 받으려고 물어봐요. 근데 저는 예를 들면 이런 거 추천할 수가 있을까요? 추천할 수가 없죠. 뭐 최저 가격이고 보험 이력, 성능 기록부 아무것도 오픈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저는 돈을 내고 결제를 했기 때문에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지금 보시면 이 차는 명의병에 4회 있고요. 내차 피해가 1,9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이 차량 가격이 비싼 차가 아니거든요. 그냥 국산 뭐 소형 차량인데 보험 처리 내역이 이미 1,900만 원 있습니다.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정상적인 매물이라고 보기 어렵겠죠. 여러분 사고 싶어요? 저는 사고 싶지 않습니다.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성능 점검 기록부나 보험 이력 둘 중에 어떤 하나라도 오픈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상 더 이상 아예 알아볼 필요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이 매물에 이렇게 찜을 해둔 사람이 29명이나 있어요. SK엔카에서 이거 29명 찜이 있으면 이거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선요, 닥신TV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런 매물을 관심 갖고 보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를 사면 당연히 중고차 절대 사지 마라, 개고생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추천해주는 매물들은 아예 번지수가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딜러분이 판매하고 있는 다른 차량을 대략 보겠습니다. 20대가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위에서 한 3대 정도를 열어볼게요. 자, 이 매물도 성능 점검이랑 보험 이력을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것만으로도 이 매물은 저는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방송을 하는 중이니까 한번 열어볼게요. 보험 처리 내역을 저는 결제를 했기 때문에 열 수 있습니다. 자, 이 차량은 일단 렌트 이력이 있습니다. 저는 렌트 이력이 있는 차량을 추천한 적이 없습니다. 명의 변경은 4회가 있고요. 보험 처리 내역은 170만원, 687만원이 있습니다. 사실 뭐 이 정도는 그렇게 문제가 될 만한 수준은 아니에요. 보험 처리 내역만으로 보면. 하지만 이 차량은 최초에 출고된 게 이제 호로 출고됐기 때문에 이 차량은 렌트카로 쓰였던 차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정보 제공 불가능 기간이 2018년 5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무려 한 2년간 보험을 들지 않았습니다. 저 기간에 블라인드 기간이 있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차는 저는 이것만 보고선도 그냥 더 이상 고민을 하지 않는데요. 항상 이런 차를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사도 돼요? 이거 카이스토리 내용으로 볼 때는 뭐 렌트카긴 한데 큰 사고는 없는 것 같고, 뭐 성능 기록부 외파는 교환이 없대요. 이거 닥신형 이런 거 사도 될까요? 전 사지 않습니다. 왜? 이 차가 비록 뭐 때려박지 않고 문제가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럴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뭐다? 우리는 위양성을 선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쁜데 좋은 걸로 잘못 오인돼서 구입을 하면 안 돼요. 좋은 차인데 놓치는 건 괜찮아요. 많이 놓치세요. 좋은 차 많이 놓치세요. 그래야 진짜 괜찮은 차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 위 음성을 높이고
위 양성을 낮추는 추론입니다. 우리는 중고차 시장에서 한 대만 사면 되니까. 이런 차는 저는 사실은 보지 않아요. 이렇게 길게 얘기할 가치도 없는 건데, 이 딜러가 갖고 있는 다른 매물 보시면요, 이것도 보시면 성능 점검, 보험 이력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렇게 절차적으로 믿을만 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이런 딜러분 찾아가면 뭔가 이렇게 저도 뭐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만나고 싶지 자체가 않아요, 저는. 자, 결제를 했으니까 보험 처리 내역을 제가 보겠습니다. 볼 것도 없는데 사실 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보시면 이 차량 가격이 899만원, 그 다음에 이 동일 차량의 시세가 899만원에서 1490만원이에요. 이 차가 최저가예요. 와, 최저가 완전 개꿀이다. 이 딜러가 뭔가 착각하고선 진짜 좋은 차를 저렴하게 파는 건가? 뭐 금매라서 싸게 나온 건가? 이거 완전 개꿀인데 그럴 리가 없죠. 사실 가격이 말해주는 겁니다, 이런 거는. 근데 저는 이런 매물을 여러분이 안 샀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런 매물을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요. 이런 매물 중에 좋은 거 없을까 막 생각하는데 좋은 거 없어요. 저도 이런 매물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중고에서. 제가 결제를 했으니까 카이스토리 보겠습니다. 사실 보는 시간이 아까운데, 이 차량도 보시면 뭐 명의명령은 없는데 보험 처리 내역 1255만원 있습니다. 보통 국산차 기준으로 1000만원이 넘어가면요, 적은 금액이 아니죠. 이 차량은 보시면은 2016년 6월에 출고돼서 20년 10월 6일, 그러니까 상사 명의로 이제 변경이 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1인 소유 차량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험 처리 내역을 보면 2016년도 12월 달에 이게 1100만원 어치 사고가 있습니다. 1139만 2천원. 그런데 닥신TV에 나오는 이 고품격 추론에 의하면 이 사고가 나고 이 차주가 한 4년 동안을 무려 더 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차는 사실 타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 리스크가 있는 걸 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추천한 적이 없어요. 그냥 이런 차는 그냥 놓치는 게 더 나아요. 혹시 좋지 않을까? 혹시 좋을 수도 있는데, 제가 뭐라 그랬죠? 위 양성을 하지 말자. 위 음성을 높이자. 그래서 저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험 이력 올리지 않은 것 자체가 아예 속어 사유고, 최저가 매물을 갖고 있는 딜러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안 좋은 예우 인자입니다. 딜러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는데 최저가 매물을 샀잖아요. 다음 매물 하나 더 볼까요? 다음 매물 하나 더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시세가 1750에서 2290만원이 동일 연식 동일 키로수 매물의 시세인데 1750만원으로 최저가입니다. 최저가 매물을 역시 또 갖고 있어요. 이 딜러는 최저가 전문입니다. 보험 처리 내역은 제가 한번 봤어요. 자, 보험 처리 내역을 보시면요, 전손 있습니다. 전손. 제 기준으로는 이런 차를 매입했다는 것 자체가 제가 원하는 그 번지수의 중고차 동네가 아닌 겁니다. 자, 이제 이 정도 보셨으면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매물은 좀 다른 딜러인데요. 이 매물도 보시면 이거 이제 수입차예요. 제가 다 모자이크 처리할 건데 성능 점검 기록부 보험 처리 안 나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보지도 않아요.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서 ATP를 한 개도 쓰지 않고 그냥 소거시켜 버리는데, 이건 방송이니까 제가 결제를 한번 해봤어요. 보험 처리 내역을 보시면 1억 6,900만원. 저도 이제 보험 처리 내역이 1억 6천 정도 되는 차는 거의 처음 봤는데, 수입차가 좀 비싼 차니까 이제 이 정도 금액이 나오는 것 같아요. 당연히 전손 히스토리 있습니다. 이런 차 사도 될까요? 그리고 2011년 12월 1일 날 추정컨대 상사에서 매입이 됐습니다. 이제 그 딜러들은요, 이 히스토리, 그냥 카히스토리만 봐도 이 차는 안 사는 딜러는 안 삽니다. 딜러들이 차량 살 때 카히스토리를 다 뽑아보고 사거든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매물을 샀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 딜러가 갖고 있는 다른 매물은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호랑이 굴에 굳이 들어가 볼 필요는 없잖아요. 뭐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딜러의 성향을 딱 보면 이 딜러가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걸 다 걸러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걱정, 뭐 침수차 어떻게 하나요? 뭐 사고차 어떻게 고르나요? 혹은 허위 매물 어떻게 고르나요? 이런 걱정은 사실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중고차 딜러의 성향을 보는 거는 이게 굉장히 사실 중요합니다. 이건 이제 처음부터 할 필요는 없고요. 원하는 차를 고르세요. 그래서 카이스토리 보고 성능 기록부 보고 그 정도는 이제 빨리빨리 되죠. 그 다음에 SK 엔카 진단 내역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식으로 고른 차가 한 2대 3대 정도 남았을 때 내가 이 차를 정말 사도 되나 안 되나, 그 단계에서 이 딜러의 다른 매물들을 보면서 이 딜러가 어떤 스타일인지 보는 겁니다.
지금은 제가 약간 좀 캐릭터가 있는 딜러들을 고른 거고 약간 혼재형도 있어요. 혼재형을 설명드리면 좋은데 혼재형은 제가 다음에 설명드리는데 혼재형 간단히만 설명드릴게요. 혼재형은 SK 엔카 진단까지 받은 카이스토리 완벽한 좋은 차들도 갖고 있고 안 좋은 차도 좀 갖고 있는 딜러가 있어요. 근데 안 좋은 차는 뭐 SK 엔카 진단을 또 안 받아요. 그냥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험 이력도 좀 안 올려놓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사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딜러는 다 알고 있는데 이 딜러는 좋은 매물을 이렇게 절차를 좀 거쳐 그 엔카 진단까지 받아서 좀 더 상품화를 하고 안 좋은 매물은 안 하는구나. 그럼 이 딜러의 이런 매물은 반대로 생각하면 좋다는 거죠. 그나마 이 딜러의 이쪽 매물은 그럼 사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재형에서도 우리가 또 나름의 추론을 할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위 양성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스레시홀드 값을 높인다면 조금 더 안전하게 차량을 고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대만 고르면 되기 때문입니다. 한 대만 고르는 건 어렵진 않아요. 10대, 20대를 고르라고 하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한 대만 고르라고 하면 그 실수를 상당히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잘 이해하셨다면 그 느낌을 갖고 가시면 됩니다. 뭐 이 딜러가 누군지 막 찾으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아무 의미 없는 행동입니다. 그거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속도로 내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 주행차로로 내려와 주세요.